이건 역시 기술부장님께서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토대로 이게 예측을 해 놓은 거예요. 뭐냐면 인천, 강화, 웅진 지역을 통틀어 가지고 지금 총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이 7석,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4석, 무소속이 2석 해가지고 총 13석이 있습니다. 13석. 여기에 작은 지역이 아닙니다. 인천만 그런 거예요. 인천만. 그러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구 있죠. 중구하고 강화는 같은 지역구예요. 원래는 강화, 중구, 동구 해가지고 3개가 같이 묶여 있었는데 이번에 선거구 획정이 되면서 남구가 미추홀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요. 미추홀구로. 남구갑, 남구을에서 남구갑으로 동구가 합류가 되면서 중구와 강화가 따로 그 둘만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빨간색 표시된 것이 4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빨간색 표시된 곳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미래통합당에서 4군데를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4군데를 가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7군데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를 다 탈탈탈 털어가지고 기술부장님께서 분석을 한 결과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3군데에서 미래통합당의 의석을 뺏어올 수가 있다.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디냐면 서구갑이고요, 부평갑이고 미추홀갑입니다. 이 3군데에는 가져올 것 같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구, 말씀드렸던 중구 강화 지역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살짝 밀려요.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살짝 밀리긴 하지만 지금 일단 추세가 연수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울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연수울 지역도 지금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는 있으나 여기도 지금 거의 붙었잖아요, 여론조사가.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승 국면이라는 거죠.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군데가 보합이긴 하지만 여기 가능성이 있다. 2개를 더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확실한 거는 3개. 2개를 더 가져오면 5개가 되겠죠. 5개. 무소속 하나 남고 미래통합당 하나 남고 5개가 더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인천 지역에서만. 따로따로 그러면 서구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서구갑의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후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미래통합당의 이학지예요. 서구갑 지역에서는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4번을 했거든요. 여론조사를 4번 다 김교흥 후보가 다 이겼어요. 그것도 오차범위 밖으로 이긴 게 2번, 오차범위 안에서 이긴 게 2번. 오차범위 밖으로 이긴 것은 13.5%, 13.9% 해가지고 여기는 서구갑은 가져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로 지역구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기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있죠? 서구갑. 그래서 화살표가, 파란색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미추홀갑. 지금 여기서 보시는 미추홀갑이에요. 미추홀갑. 남구의 남구, 인천 남구인데 그 동구 지역이 남구로 합류가 된 겁니다. 동구 지역이 미추홀갑에 합류가 돼가지고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미래통합당에서 전희경을 여기다 전력 공천을 했어요. 망했죠. 지역에 대한 기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다 왜 박아놨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전희경을 갖다 박음으로써 지금 여기도 2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2번 다 이겼어요. 한 번은 오차범위 밖에 10.9% 차이로 이겼고요. 한 번은 오차범위 내에 6.6%. 여기도 현재 굉장히 유력합니다. 유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지역이 인천 부평갑입니다. 여기가 부평갑이에요. 여기가 부평을과 부평갑 중에 여기 부평갑입니다. 여기는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정유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지금 이분은 이성만 후보님이시고요. 민주당의 이분은 이성만 후보님이시고, 미래통합당의 정유섭이 지금 현재 그 지역구예요. 아직 여기가 원래 부평구 자체가 민주당 텃밭 지역이긴 한데
문제는 부평구 갑이 재개발이 된 지역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고, 부평의 원도심에 해당하는 만큼 보수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의 갑 지역이 보수세가 좀 있어요. 그리고 동구가 합해졌다 그랬잖아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동구를 기반으로 하시고 계시는 분이 지금 중구와 원래 이쪽 중구 강화 지역이 원래 동구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동구를 기반으로 하시는 분이 사실 이쪽 후보로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는 바람에 동구가 미추홀 갑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중구 강화로 나오시는 분도 살짝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동구가 이쪽으로 가버리면서 이쪽 상황도 약간 좀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게리맨더링이 됐는데 잘못돼 버려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항상 좀 엎치락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 지역이 가져올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이, 왜 또 가져올 가능성이 있느냐, 지난번에 국민의당의 문병호가 된 지역구입니다. 문병호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 민주당이었어요. 원래 민주당이었는데 안철수 따라고 나갔죠. 안철수 따라가지고 나가가지고 나가서 여기서 국민의당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근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26표 차이로 미통당 정유섭에게 전국 최저 차이로 지역구를 헌납을 해요. 문병호 때문에. 그 당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정유섭이 득표수가 42,271, 34%, 문병호가 42,245, 34%, 28표가 26표 차이로 정유섭에게, 원래 이기고 있다가 사전투표함을 깠는데 거기서 지는 바람에 26표 차이로다가 지역구를 헌납을 해요. 근데 지금은 왜 가능성이 있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이 합의, 그 당시 민주당의 이성만 후보와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의 합의 60%가량 됩니다. 60%. 잽이 안 됩니다. 원래 민주당이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그때 당시에 이쪽에 계시는 호남분들이 국민의당으로 다 몰표를 줘버리는 바람에 그때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다 속았죠. 그때 안철수에게 다 속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국민의당이 가져가지는 못했으나 국민의당 후보 때문에 어부지리로 새누리당에서 당선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거의 다 가져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결과에 민주당이 이렇게 느긋한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특별히 뭘 하려고 하지도 않고, 말실수만 하지 말자, 나대지만 말자, 이대로만 쭉 가자. 그래서 느긋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난리를 안 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 비례 후보 몇 상 좀 뭐 때도 괜찮아,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분위기 자체가 지역구에서 뭐 어차피 뭐 다 먹을 텐데, 뭐 그거 뭐 비례 후보가 몇 개 더 먹자고 뭐 맨날 가가지고 싸우고, 무슨 뭐 거기다 쏟아가지고 뭐 무슨 공약 만들고, 아유 귀찮아, 지역구에 몰빵, 그러고 있는 상황 자체가 지금. 그리고 어떤 그런 선명한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우리 말실수하지 말자, 꼬투리 잡히지 말자, 지금 거의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분위기 자체가. 왜냐? 이기고 있으니까. 국민의당이 사라지면서 국민의당이 가져간 호남선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 국민의당 때문에 뺏겼던 지역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그리고 그 당시에 쟤네도 갈라졌어요. 정유섭하고 조진영이 무소속으로 나왔거든요. 공천에 반발을 해가지고 4% 받았습니다. 4%. 요거 합해진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표를 주었던 그쪽 지역의 민주시민들의 표의 합은 완전히 압도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유섭이 누구냐면 세월호 7시간 망언, 그리고 박찬주 7시간 망언이 뭐냐면, 아니 무슨 대통령이 뭘 다 해? 아니 뭐 임진왜란때 손조가 나가서 싸웠나? 이순신이 싸워서 이겼지? 이런 말 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컨트롤 타워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의 개념이. 그때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26석으로 이긴 사람인데, 그럼 저런 망언을 하고 돌아다녀요. 논란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역에서도.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을 옹호합니다. 이것은 프레임이다 뭐 이러면서 옹호를 해가지고, 그때 인터뷰하던 사회자 당황시켜버리고 사람들을 어이없게 만들어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백은종 대표 있지 않습니까? 백은종 선생님, 서울의 소리에 그 옛날에 그 통일교를 막고 시위한 적이 있었어요. 그 2018년도 2월 달에 추울 때인데, 그때 당시에 그
부산에서 올라온 부산 시당에서 올라온 사람들하고, 그리고 김무성하고 장재원도 거기 있었고요. 어쨌든 부산시당 사람들, 부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통일교를 저쪽 개성공단에서 내려오는 그 길을 다리 위를 막아버립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무슨 협상이, 무슨 회담인가 뭐가 있어가지고 북에서 누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천안함 폭침에 무슨 장본인이라고 못 오게 한다고 그 시위를 할 때 백은정 선생님이 응징 취재 나갔다가 거기서 싸움이 납니다. 싸움이라기보다 취재하려고 하는데 저 끝에 앉아있던 정유섭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백은정 선생의 어떤 그 아이디 카드하고 뭐 카메라도 뺏어가지고 막 도망가고 좀 찌질한 짓을 좀 해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특성이 조금이라도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야가고, 어떻게든 줄을 대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딱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져온다. 여기도 가져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세 군데가 그렇게 세 군데예요. 서구갑 지역, 부평갑 지역, 미추홀갑 지역 세 군데 이렇게 말씀드린 곳을 이번에 탈환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연수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민경욱 나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가 나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정미 대표가 지금 민주당 후보에게 많이 밀리고 있어요.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봐야 되겠지만 민경욱에게 그냥 발리는 그런 상황은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수을은 지금 보합이긴 하지만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강화 중구 지역도 저는 약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이렇게 돼 있어요. 조택상 후보입니다. 원래 여기에 동구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조택상 후보가 원래 동구 출신이에요. 동구가 기반입니다. 근데 동구가 이번에 게리맨더링 되면서 미추홀 갑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좀 상황이 안 좋아요. 동구를 끼고 했을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세가 2번 있었어요. 근데 우세했었는데 동구가 빠지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니까 오차범위내 7.3% 차이로 3.6% 2.8% 차이로 떨어져요. 원래는 7.3% 이기고 있다가 동구가 빠지고 조사를 하니까 3.6% 2.8%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올라가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뭐 선거에 이용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정부에서 그 코로나 대책으로 지금 일단은 생활 안정자금을 일단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구와 강화 지역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가 많고 그리고 힘드신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사세요. 이쪽은 좀 이렇게 구시가지라고 봐야 되죠. 도농 복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많고요. 근데 일단 이번 상황으로 지원금이 일단은 많이 나가는 지역입니다. 많이 나가는 지역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론조사상으로는 약 3% 정도 밀리는 것으로 나오지만 결과는 여기 열어봐야지 안다. 지금 완전히 밀리는 곳은 사실은 한 군데입니다. 완전히 지금 좀 힘들다, 여기 좀 힘들겠다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보시는 미추홀, 미추홀을 남영희 후보가 나가 있는 이 지역이에요. 여기도 제가 희망을 한번 걸어본다면 지네끼리 싸움 났잖아요. 지금 쟤네들이 선거법 위반을 한 거죠.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미추 그 남영희 후보가 지금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많이 밀려요. 무소속의 윤상현 후보에게. 그리고 윤상현은 지난번에도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된 사람이에요. 이 지역에서 지지세가 확고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미래통합당의 안상수 후보가 지금 무소속의 윤상현 후보를 선관위에다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 뭐냐면 무소속으로 나가면서 그 당원들의 탈당계를 제출을 했는데 그 중에 허위 탈당계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탈당이 된 당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적발을 해내가지고 안상수 후보가 고발을 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윤상현은 돼도 나중에 날아갈 확률이 크다. 예, 날아갈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적들의 자중질환으로 완전히 이렇게 백중세까지만 만들면 여기도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한번 희망을 한번 걸어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인천 지역에서는 완전히 밀리는 곳이 없다. 완전히 밀리는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총선은 어느 쪽 지지자가 투표장에 많이 나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어느 쪽 지지자가 투표자로 많이 나가서 어느 쪽 지지자가 지역구에다가 표를 많이 주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어느 쪽 지지자가 더 많이 결집하느냐의 문제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례대표 경쟁은 나쁜 게 아니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나쁘지 않다. 서로 간의 전투 의지를 고조시켜가지고 투표를 꼭 해야 한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만드는 소재로서는 솔직히 말해 이만한 소재가 있을까? 지금처럼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좋고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기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속에 투표 의지를 완전하게 절실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런 비례대표 경쟁은 나쁜 게 아니다. 이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너무 과열돼 가지고 4월 15일 이후에도 서로 간에 밥 먹으라고 4월 15일 이후에도 서로를 비난을 하는 그런 일만 없으면 됩니다.